예. 시간만 더 주세요. 6분 남았어요. 좀 남았어요. 저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후보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윤철식입니다. 예, 지금부터 구미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장세용 후보 선거 사무실까지 찾아주신 기자분들께, 지지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장세용 후보 기자회견문 발표, 질의응답을 있겠습니다. 이후 편하게 대화의 시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문의례 지금 관계상 생략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주신 내빈 및 기자분 소개를 장세용 예비후보가 직접 하시겠습니다.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진년 씨에 이렇게 우리 구미시를 지켜나가시는 집필 정론을 마다하지 않는 기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갑진년 씨에 청룡회 큰 행운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땅 나누기와 물 나누기와 땅 더하기라는 이런 그 콘서트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만 행사 진행상 서로 지려 토론이 아주 결핍된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기자님들 모시고 민주당 후보로서 구미을에서 출마를 결심한 배경, 나아가서 어떻게 이 정치를 하겠다는 계획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난 4년 민선치기 시장으로서 저와 함께 가까이 지내셨을 겁니다. 그때 저는 행정가로서 여러분들이 뵙고 사실 말과 행동에서 정치인으로서의 뜻을 표현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넘어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그 의감 또 나아가서는 변하는 시대에 대해서 정치가 무용하다. 국회의원이 무슨 필요 있노? 이런 말씀도 많이 하는 이런 시기 과연 저 당시에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등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제가 간단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모두 하고 또 국회의원이 출마를 하면 다 하는 말이지만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야 된다. 실제로는 미래로 가기에는 현재 우리들이 난국에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성숙시켜왔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그런 거 의문. 또 두 번째로는 해방 이후로 끊임없이 추구해왔던 남북 문제. 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척하더니만 지금 이제 큰 난관에 부딪혔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늘 하도록 삼고 있습니다만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 변화가 우리들의 그 삶을 나아가서는 산업조차도 그걸 변화시키려는 이런 시기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바로 정치인으로서의 그 출발점이다. 사실 우리 국민은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50년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상당한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보는 것처럼 대표적인 현상이 저출산입니다. 곧 몇십 년 뒤에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하기 이런 상황은 무서운 것입니다. 안 살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일상 국가가 유지될 수 있게 되는가 이런 큰 고민은 아마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함께 공존하는 관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바로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내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지금 우리가 또 급속도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바로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반도체 수도권 집중 반대라고 일단 걸고 나섰습니다만 모든 산업과 사람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또 우리 국민가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반도체조차 겨우 SK나 삼성이나 간신히 저희들이 붙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조차도 어려운 이런 상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뭐 지방이 먼저 소멸되고 그 다음에 국가가 소멸되고 이런 얘기가 비롯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제가 나름대로 답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그것을 찾아나가는 길을 보여야 하나 이래야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하면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성 열패 잘나면 확실하게 성과를 또는 성공을 하게 되고 부족하면 완전히 이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이런 사회가 결국은 저출산 문제의 그런 출발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겨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서울로 가고 있는 수도권으로 몰아가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을까 제일 큰 고민이 주관점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 자리가 이렇게 추한데 다행히 날씨가 입춘을 이제 앞두어서 그런지 좀 포근한 것이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시는데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그래도 이 전자리에 와주신 많은 분들 한번 하는데 감사하게 제가 또 결혼하면서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우용 뉴스원 실장님 오신 순서대로 좀 하겠습니다. 우리 권혜선 주식선 뉴스라이프 기자님, 이봉환 우리 경북일보 기자님, 그리고 우리 김종래 미디어 디펜스 기자님, 김주석 중국신문 그리고 이정수 매일일보 기자님, 김용호 경상타임즈 기자님, 김경식 경북도민 그리고 김학전 일간 경북신문 기자님, 유희철 메트로뉴스 오마뉴스 기자님, 그리고 배충호 경북중앙신문 김도형 한국유통신문 기자님, 그리고 이성호 신날보 그리고 백진호 영남 경제신문 기자님, 이상혁 팩트신문, 전정희 뉴스 1번지 박의분 경상투데이 이영광 내일신문 그리고 우리 고향은 서주다 시사일보 기자님, 이순락 경북 미디어 뉴스 이렇게 동시 깜짝 터뜨린 바 없지 않나 우려됩니다만 제가 터뜨린 바 있으면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음에 5분 시의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김재우 국민각 지역위원장, 지성님, 그리고 이지영 양포동 지성님, 그리고
이상호지 그리고 신영아씨, 최은희 시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다섯 분 시의원님들은 늘 설득해 주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배려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4년간으로 시작하는데 온갖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지난번에 퇴임때 이야기를 했던 SK나 LG나 이런 대기업들이 재투자를 하게 되는 것 또는 여러 가지 역사원 여기 나아갔으면 하나 식세에서 재투자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가 하면 또 제가 구상했던 많은 사업들 착공은 하고 준공은 못 받는 최근에 거의 준공 단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 많이 감사하고 특히 이제 LG BCN 거의 이제 준공 단계로 와 있어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SNS에 글을 올릴 때만 예상외로 많은 분들 150명 정도가 좋아요를 눌러주셨습니다. 그만큼 아마 신기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금호사 밑에 제가 되게 고민했던 게 로컬 푸드인데 그게 그래 잘 된다 하니까 시험부장께서 잘 된다고 그런 또 직접 말씀하시니까 로컬 푸드 사업을 오늘 방문했던 이제 오늘 이름 바꾼 그 동구미동 삼성동 동구미동 이제 제 2차 이제 2호점을 개설한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구상했던 그런 사업들 때로는 제가 긴가민가 걱정했던 사업들이 그대로 잘 진행되는 보니까 그래도 변화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아쉬운 점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삼성전자의 재투자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 지금도 꿈에도 사실 삼성전자 재투자가 생각나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어떻게 하면 삼성전자의 재투자로서 우리 국민의 브랜드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걸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저 수도권으로 바뀌만 하면 또 젊은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이 지역에서 살 수 있게 만들까 뭐 이런 고민을 했고 사실 삼성전자의 재투자 부분은 삼성전자의 사장이란 또는 뭐 정부란 이런 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때 뭐 그분들 첫 번째는 KTX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구미의 힘으로는 어렵다. 경북의 힘으로도 어렵다. 제가 겪었지만 경북, 경상북도는 예능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또 초점이 포항에 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제가 유치해주고 했던 중요한 기업들은 인천으로서 빼돌립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경북을 떠날자 하는 말을 과감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대구와 손을 잡자. 그래서 온갖 고통이 있었지만 또 치수원, 대평 치수원, 대구 시민과 함께 나누자는 그런 거 결정에 동의를 했고 어떤 분들은 그 때문에 떨어졌다. 그리고 이성우 기자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아쉬워하시고 했습니다만 우리 구미시의 큰 그림으로 보자면 과감하게 대구라고 하는 이 도시 정책을 추구하고 또 나아가서는 자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도가 아니라 자금을 집행하는 대구 광역시와 손을 잡는 것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뿐만 아니라 대구 광역시는 또 인재를 갖고 있습니다. 12분의 대표위원 그 가운데 그분들은 뭐 원내대표, 당대표 그런 걸 하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손을 잡아야 어쨌든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꿈이 되고 통합이라는
대구 광역 메가시티에 정치가 들어가서 함께 성장하고자 이런 안을 제시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너무나 뜬금없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깊이 고심했던 바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물 문제를 보면서 참 놀랐던 게 우리 정치가 이렇게 우리 시민의 욕망을 자극하고 이기심을 자극하고 오직 무미무리다 뭐 이런 말을 와서 남들로부터 도움이 받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고 또 잘 알겠지만 우리 민주당하는 또 약자에 대한 혐오 정치가 너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는 상생하는 정치, 협치하는 정치, 그리고 관용하는 정치, 서로 다른 사람끼리 우리 구매만 하더라도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사는 서로가 관용하면서 함께 발전을 이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그동안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그 정치가 길을 잃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코로나 때 시민들로부터 제가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방역 체계가 국가와 도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시장으로서 정말 많은 탄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참 답변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뭔가 정치가 시민들의 마음이 좀 이제 어긋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이번에 새로운 정권의 출현인데 이 정권이 이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제는 가시를 찔러대는 이런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하고 더 충격받는 것은 오로지 무슨 서울대, 법대, 검사나 돼야지 인간 취급받고 아니면 뭐 대학이나 가야지 인간 취급받고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다 잡것들이 되어야 하는 이런 시대가 되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 저는 여기 고향에서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농사 짓다 저 10살 때 손가락까지 끌어가면서 농사 짓고 너무 하다가 대구에서 공부하고 잔돈 받으려고 지방대학교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 졸업하는데 또 묘하게도 모친께서 또 돌아가시고 부친은 몇 살 때 돌아가셔서 아이고 좀 마음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 했던 것이 이제 대학원이라서 공부하고 가보니까 아무 비전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 결혼까지 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보다는 제 식구가 정치를 조금 더 먼저 했고 정치에 대해서 잘하는 쪽이긴 하지만 되게 힘들어합니다. 이런 출마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너무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 마음도 표현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 저처럼 지방 국립대도 아니고 지방 사립대면 이제 지잡대라는 거예요. 지잡대 출신 우리 모든 시민들의 우리 이 지방 사람들의 마음을 안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살리고 그런 분들의 마음을 아는 정치에서 한번 나가고 싶다는 것이 제 마음인 것이고 그래서 잘 알다시피 그 구미에서 민주당이 또는 이 TK 지역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5년 전에 우리 시민들께서 큰 선물을 주셔주고 기적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 지역의 새로운 분위기, 이 나라의 새로운 분위기를 한번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새롭게 만들고 시민들의 삶을 좀 더 따뜻하고 배려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이 지방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는 데마다 전부 어렵고 물가가 너무 올랐다, 정치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씀 너무 많이 하시는 그런 발언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고, 제가 그 6년 전이죠. 그때 이제 선거를 처음 하고 이 동네를 돌아다닐 때 많은 분들이 숙지를 가면 소주 한 잔을 주면서 내가 20년, 30년 살아온 이 구미를 떠나야 하면서 우셨어. 근데 이번에는 가도 술도 안 주고 그런 분들 없어. 다 떠난 거예요. 인동만 하더라도 8만 명을 바라보다가 15,000명 정도 줄어서 이거 너무 지금 이런 이 지역에 있는가 하면 또 그런가 하면 또 산동 또 어느 정도는 양포 가면 또 젊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구미을이라고 하는 이 선동은 되게 복합적인 것들이 또 이분들이 각자 연구하는 바가 아주 다릅니다만 이 정치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경북에서 이 구미가 그래도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고 제일 큰 학교도 있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미 올 들어서 2,000명 이하 출산율이 떨어져 저출생이 금방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산업의 에너지의 에너지 공급을 변하고 불가피하고 태양광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너무 갈등이 많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오공단에 LNG 발전소 1조 되는 LNG 발전소를 건립하기도 했고 흔쾌히 동의해준 해평 주민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해평 주민들께서는 옛날에는 반대하는 것을 유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수원에도 공감해 주시고 LNG 발전소도 동의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해평 주민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외교, 경제, 과학기술이 무시되고 약자가 억압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모르겠다. 또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너무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지적도 많이 주셨고, 정치가 달라져야 된다. 또 지역 간, 교청, 선대의 이 갈등이 너무 크다.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도 그 차별 금지라고 해야 되나, 성평등법이 차별 금지에 관한 조례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차별을 좀 해소시키자고 하는 그게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물론 그거는 보면 무슨 동성애를 어떻게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동성애 가지고 생각해 본 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우리들 사회가 어떻게 보면 서로 의견을 이렇게 서로 조절 못하는 사이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시장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치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니다. 문제를 지지부진하게 해결 안 하는 게 다음 선거에 유리한 거, 그게 정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오로지 문제를 만들고 그걸 시민들에게 어필하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해결하는 정치, 그 나아가서는 이 해결책이 그래도 저는 민주당에서 진보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나아가서 환경을 배려하는 그런 정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미대구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의대치수원 갈등 연결, KTX 구미 산당역 설치, 보호공간 협동 제한 문제로 갈등을 좀 해소하고 또 나아가서는 동구민 신사. 저는 인동, 남포 산동, 해평으로까지 연결되는 대구 지하철 3호선 연결이 정말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미 저 서쪽에는 광역철이 이미 지나가게 되고 이번 12월달이 되면 따라서 그와 상응해서 대구에서부터 오는 이런 지하철이 성립된다면 이 지역의 삶이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사공역이 생기면 상호 사공이 어떻게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가오는 현실에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구민은 또한 농업이 경북에 5번째 생산량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농산물 가격을 완전히 높여 양곡관리법 제작. 사실 우리나라는 쌀 외에는 전부 다 대부분이 곡물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이 국제적으로 곡물은 미국의 메이저라고 불리는 유명한 그 카길사 같은 메이저들이 이제 이 곡물을 완전히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이제 양곡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큰 동향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신공항 수요를 예측한 새로운 농업, 특히적으로 과수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유럽 쪽 포도 그걸 제가 새롭게 제작하도록 했었고, 옥성에는 제가 과수원을 새롭게 조성하기도 했는데, 그걸 좀 더 오래 봤더라면 한번 옥성 사과 또는 뭐 선산포도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산 뒷골 산림휴양 가운데서를 통해서 옥성 자연휴양림과 연관시킨 대규모 휴양 도시로서 선산을 만들고 싶고, 특히 실수원 가변화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합의봤던 그 낙동강 섭지 국가재원조성, 이거는 엄청난 보물로서 제가 꼭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늘 시간 날 때마다 갔던 신라불교 초전지에 평일을 가는 개미 한 마리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 늘 고민하고, 거기에 이제 불교 박물관을 설치하죠. 물론 거기 보면 전시관 있습니다만 박물관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급을 높여서 특히 뭐 도리사, 실제로 우리 구미에 불교 문화재가 많은 데는 옥석의 대둔사에 연결시켜서 불교 문화재를 좀 자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장터라고 할 수 있는 문화, 전통 문화와 새로운 21세기 문화에 대한 전망을 세워보고,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전망들은 동산 밑에 제가 로컬 푸드 외에 또 구미 영상 미디어 센터도 세우고 하면은 막상 이 강의 쪽에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은데, 청년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런 첨단 영상 미디어 관련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양포동에 고등학교 문제, 고등학교 설립 문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는 경북 도구 차원에서 얘네들이 구성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으로는 고등학교는 잘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설립 못해서 다른 방법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이 고향 경북에서 천년이 넘도록 살아왔고, 이
고향의 아픔이 곧 저희 아픔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또 성과도 곧 저희 기쁨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그리고 그동안 좀 낯설었지만 민주당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큰 정당과 함께 시민들의 삶을 더 보람되고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당한 정치, 시원한 정치, 통 큰 정치,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치, 이런 것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속 가능한 통일 발전을 이룰 저 장세용에게 많은 지지를, 후원을, 성원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제목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기 영남일보 기자님. 네, 미디어 이관순 제가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요. 잠깐만. 영국 정치신문 기자 모셨고. 얘기하는 얘기 아니시죠? 우리 김태코 기자님 모셨고. 예, 미디어 디펜스 김동열입니다. 네. 올 1월 초부터 이낙연 신당이라든지 또 다른 또 야권에서 떨어지는 신당들이 창당한다면서 시장님 거기 합류할 거라는 소문이 좀 돌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명확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돌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초에 전 말이죠. 김대중 대당 경북 지부장 할 사람이 없다고 후배들이 와서 워낙 이제 뭐 말을 해서 뭐 아무도 안 한다면 뭐 또 내가 그래도 그분은 훌륭한 분인데 지부장을 했다 이렇게 그랬고 돌아가는 건 사실 저도 모릅니다. 그 뒤로 이제 제가 뭐 때문인지 이낙연 총리가 움직이면서 우려와도 연관이 있다 뭐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는 어떤 뭐 글로서 질문을 받았고 저희 식구한테는 직접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사실은 이제 이낙연 총리 쪽으로 갖는 사람들 상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오랫동안 같이 하고 좀 20년 넘게 잘 알아서 좀 가지 말라고 마침 BJ 출산 출신 100주년 기념식이 서울에 가 있었는데 그때 같이 차를 갔다 오고 내려오면서 같이 고생했는데 나가도 고생이고 좋은 일 없다. 여기서 그동안 자존심과 가치를 지켰는데 같이 하자고 정말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도 정말 뭐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참 섭섭하고 그분하고 또 황재선 위원장도 또 그렇게 나가고 저는 놀랬던 것은 이제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장세호 칠곡성주 고려위원장이 나가면서 아무래도 평소에 많은 분들이 서로 이름을 헷갈려 합니다. 지방 공식이기도 하고 그렇게 또 바로 오늘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물론 저한테 뭐 한밤중에 뭐 글을 길게 써서 보내왔습니다만 또 그렇게 나가니까 제가 참 이제 질이 많이 빠졌던 것도 사실이 그렇긴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또 기본적으로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당이라는 건 오래 해왔습니다만 뭔가 풍파가 있습니다. 정말 파도가 치고 풍파가 생기고 그때마다 탈당하는 어차피 하면 뭐 어떻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정치인의 경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민주당이 여러모로 제가 보기에도 참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험 못했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당한 분들의 의견은 뭐 존중은 하지만 저는 그게 동의는 못한다. 하는 것이 저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거 이승훈이요. 아까 물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저도 결혼했고 그거는 차후에 조용하게 한번 토론하도록 하고요. 지금 최고 오늘 보니까 공약 중에 지금 내걸으시는 부분에 가자 메가시티 구미 대구 동안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깊이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메가시티를 전략하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울경 메가시티로 가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구 경북도 그 당시에 권시장님과 이 지사님께서 마음을 같이해서 이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국내에서도 그때 국내코스 설명회도 가지고 토론도 가지고 상당히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는데 실제로는 도청이 있는 안동 쪽의 격렬한 반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구 가까운 쪽은 대체로 좀뭐 긴가민가 하는 분위기였고 북쪽에서 이제 크게 했으니까 이제 부산대 좌우로 밀어졌는데 저는 이제 이 대구가 사실 지금 우리 모두가 경북과 대구가 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 동력이 상실되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서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경쟁하기보다는 힘을 합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특별히 대구와 우리 구미는 상조할 수 있는 조건이 많다. 첫째는 이제 대구로부터 이제 인적 자원, 이제 금융,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대신에 우리 구미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대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래 봅니다. 저는 시간이 돼서 보니까 대구가 원래는 어떨지 모르지만 아마 줄었을 것 같습니다만 대구는 수출량 80억 정도 일단 우리는 거의 300억 가까이로 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바라면 서로가 힘을 합쳐서 한다면 오히려 시너지가 400억을 수출하는 도시가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경북은 지금 이제 포항과 구미가 하는 이 두 개를 밀기에는 경북은 힘이 좀 약하다 하는 게 제가 시장으로서 경상북도 행정을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포항 하나로도 잘 키우는 거, 그게 바람직하고 대구는 구미 잘 키우는 거, 이런 식으로 서로 역할 분담하는 게 저는 훨씬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기에 실제로는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을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회귀했습니다. 회귀했는데 또 갑자기 이제 김포를 통합한다. 그래서 메가시티를 정책을 다시 수용한다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뭐 부울경이든 광주든 뭐 대구도 하고 싶으면 하라 이래 됐어요. 지금. 그렇다면 두 당의 이제 정책은 갔는데 이제 어디 할 것인가를 두고서 또 보나마나 이제 우리 정치는 잘 안 되게 하는 게 장점 아닙니까? 장기라 뭐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진심을 다해서 이 정책의 문제거든요. 이 돈 드는 문제라면 또 시끄러울 수 있는데 아니면 뭐 돈 쓰는 게 제일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력의 문제가 아니겠나. 저는 그 마지막 회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미가 정치력이 너무 아쉬운데요. 그래서 이 정치력을 한번 발휘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겁니다. 공정신문의 김태코입니다. 제가 뭐 시장님이라 해야 될지 후보님이라 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뭐 민선 7기 우리 시장님 출발할 때부터 제가 선거를 같이 했고 시의원 하면서 4년을 같이 지켜봤습니다. 오늘 기자회견하신 모습에서 많이 성숙됐다. 정말 저렇게 했다면 역대 최고의 시장이 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몇 마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국회의원이 되면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좀 얘기를 해주시고 국회의원이 되면 본인의 단점을 어떤 걸 포함하면 내가 역대 최고의 국회의원이 되겠냐 그거에 대해서 좀 소리를 밝혀 주시고요. 2019년 9월 20일 당시 시장직을 계실 때 방산 회의 선생 장송자 당시 93세였습니다. 후보하고 면담을 하고 난 뒤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시장실을 옆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단계에서 후보께서 지나가면서 또다시 나중에 삿대질을 하고 싸우려고 해서 나름대로 참 우리가 검색순위 1에 제일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기자 3명이 취재 중이었어요. 취재 중이었고 비디오 카메라가 작동 중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을 너무 얕아본 거 아닌가? 기자를 하는 경험으로서 기자를 너무 얕아본 결과가 아닌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금 시간에 아무것도 내려오시니까 준비해온 거니까 1분이나 맞출게요. 자, 그하고 일주일 후에 구비시에 의해서 인사청탁 뇌물사실회의주장을 해서 지방자치의 근본을 말씀을 쓰겠습니다. 그때 동료 의원이 제명이 됐고 그때 시의원들이 한 행동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고 이런 국회의원이 되면 시의원하고 역할이 있으면서 이러한 판단 능력을 저희들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상입니다. 시의원들께서 하신 일을 제가 평가하면 어렵을 거예요. 제가 뭐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을 유치해 지금 새로 재투자를 해놓은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또 나아가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 그게 뭐 제가 일단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제가 보겠고 제가 뭐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제가 부족한 게 있다면 이 지역이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활동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점이 약간 부담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왕산 그 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래서 파란 의사가 있는데 그때 현장에 있었던 찍었는 분 저 앞에 분 찍고 있을 때는 사실 찍고 계신지도 몰랐고 그때 일정이 바빠서 급히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좀 앉아있기에 내가 인사를 한 거예요. 인사를 하고 내가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할배는 독립운동에는 산소가 없다 이 말만 하고 그런데 계신지도 몰랐던 소파에 앉아 계셨던 분이 몰랐는데 계신지도 몰랐는데 불속 앞에 서시면서 저게 또 무슨 항의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아프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 제가 진짜 계획자고 이야기했는데 이분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해서 제가 신청을 급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실로 오라고 말씀드렸고 왔는데 의자에 앉으시라고 탁자에 앉으시라고 하니까 앉지도 않고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뭐 전임 시장이 결정한 걸 왜 어떻게 제가 남준희 시장한테 전화까지 물어봤습니다. 자기는 결정한 바가 없다. 좋은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했지 결정한 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좀 앉으시라고 했는데 앉지도 않으시고 처음에는 한 분 앉으셨는데 두 분 다 서가지고 뭐 왜 이렇게 퍼붓는 겁니다. 왜 뭐 전임 시장님 일을 하면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심지어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남이 아닌데 여기 앉으십시오. 우리 동네에서 남이 아닌데 앉으라 하는데도 퍼붓는 사람은 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그냥 화장실에 가고 빨리 나가야 되니까 영치에 그럼 나와보니까 또 뭐 드시고 그래 됐어. 그래서 제가 온갖 것들을 다 들고 썼고 저를 비난하고 싶은 대표 일본 같은 분들 맨날 이제 팔아먹는 일이 됐어요. 같이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하고 한 번만 더 다른 영상투의 광고주자입니다. 잠깐만요. 일 없으니까요. 좀 합시다. 영상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보시면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 맞아요. 아니 영상 찍은 분이 아직 근데 그래서 말씀을 오늘 정치인이 변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네. 영상투의 광고주자입니다. 시장님, 보도자료를 보니까 태평 취소 갈등 해결을 아까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여기 나왔더라고요. 근데 시장 당시에 사실 환경부하고 상장 협정을 다 체결했는데도 힘의 논리로 파괴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취소는 해결을 하겠다는 건지 제가 사실은 궁금하고요. 제가 또 출마를 생각이 든 게 권영기 시장이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사실 저도 이제 출마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이 협약은 뭐 완전히 무산된 그런 건 아닙니다. 정지된 상태이고 실제로 이제 이 홍준표 시장이 감동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말 워딩만 있고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수년째 이렇게 표류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선거 때마다 이게 불거져요. 그러니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시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제 취소안을 해결하겠다는지 저는 궁금해서. 네. 우리 구미가 제일 신거 때마다 팔아먹는 건 KTX 아닙니까? 네, KTX하고 취소안 문제는 항상 그런데 저는 이제 진도를 그 정도 합법성은 획득해 놨으니까 이 정지된 사람을 새롭게 이제 살려보겠다. 그것은 이제 국회에 가게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내가 시기 통합이나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유통신문 김도영 기자입니다. 일단 최근에 여론에서는 구미에 이제 힘 있는 의원들이 배출이 안 되고 있다. 호주 이후로. 그래서 재선 의원들에 대한 아쉬움. 하지만 또 이 재선 의원들도 현재는 밑으로고. 하지만 초선이 되더라도 재선 이상의 번가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다면은 구미로서는 상당히 큰 수확이라고 보는데, 그럼 만약에 국회에 입성을 하신다면은 그 원내에 정쟁한 의원들하고 재선 또는 3선 이상의 의원들하고 어떠한 교류, 어떠한 인적 관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당론을 리드할 수 있는지 그런 포부가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제 현재 정치권에 있는 분들하고는 다 이제 아는 분들이서 제가 가게 되면 사실은 그 이제 선배가 될 것입니다. 그 역할 조정이 실제로는 좀 까다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저는 특별히 민주연구원이나 같은 이런 좀 연구 기관들을 한번 맡아서 특히 우리 민주당은 이 PK 지역에 대한 전혀 어떤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만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직접 무슨 그분들하고 충돌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추가로 말한다면 제가 여기 시장이 됐을 때 청와대에서는 저를 이제 도지사급으로 대우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 그에 마땅하는 상응하는 그런 대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참 시장님으로 계실 때 그 좀 함 같은 게 좀 많아요. 못다한 거. 예. 저는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만 같은 당원으로서 또 우리 시장님을 도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내가 잘 알고 있고 그냥 나무에 올려놓고 흔들어 제끼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건 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벌써 이제 벌써 4년 세월이 지나가고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또 한 분은 지금 김명근 전 미래 국회의원이 지금 또 이제 나와가지고 계시고, 근데 이제 두 분이 경합을 하는 그런 양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의 소견입니다만 지금 우리 후보님이 월등하게 그 내용이 좋아요. 좋고, 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특히 이제 이쪽 지역에는 인동이나 옥계나 양포 이쪽 지역에서는 또 시의원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김재호 우리 그 위원장이 아니고 뭐 완전 저쪽 지역이지만은 이전, 그 다음에 이상호, 그 다음에 신용화 이렇게 다들 그 우리 시장님 계실 때부터 엄청나게 추종하고 이랬던 분들이에요. 그 얼마나 많은 그거를 할지 안 할지는 그냥 생각을 안 해도 뻔하게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믿고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 시장님이 그 바깥으로 운동하러 다니시는 거 이거 보면은 참 부각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캠프에 있는 분들이 여럿이 나와서 좀 확실하게 그래 오늘 같이 기자회견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기 때문에 또 기자회견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언론에서도 뭐 우리 후보님이 되어가지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많은 기자들이 우리 시장님 되어가지고 추종을 많이 합니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 역시 우리 장세용 시장님 되어가지고 인성이 좋아가지고 지금 내가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과거의 시장, 뭐 김관영 시장도 있고 그 전에 관전 시장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다 쳐도 우리 시장님 민성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제가 이건 자랑이 아니고 또 하나의 살짝 뭐 양념 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뭔가 더 나가야 되는 그런 걸 한번 보여주면은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대선 총선에서 그렇게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엄마 기자회견을 마치고 앞에 놓인 다가와 편하게 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